대한민국 생존 리얼리즘 대기획 제1부. 파티는 끝났다. 이제 청구서가 날아올 시간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아. 아빠는 가끔 2002년 그 뜨거웠던 여름밤을 떠올린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붉은 물결. 모르는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고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벅찬 희열. 그때 우리는 믿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젊을 것이고 이 폭발적인 에너지는 영원히 식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세계 4강에 들었고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고 한강의 기적은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그 뜨거웠던 도시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지금 창문을 열고 밖을 한번 봐라. 거리는 활기를 잃었고 상가마다 임대종이가 유령 부적처럼 붙어있다. 네 친구들은 단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갈 곳이 없어 편의점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그런 단어들은 이제 너희에게 꿈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는 고문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참 기이하지 않니? 뉴스를 틀면 정치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건재하다,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떠든다. 언론은 K컬처가 세계를 지배했다며 국뽕주사를 놓기에 바쁘다. 아빠가 오늘 너에게 정말 잔인하고 인정하기 싫은 진실을 하나 말해주려 한다. 이건 네가 학교에서도 뉴스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을 이야기다.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단호하게 말하마. 파티는 끝났다. 음악은 멈췄고 불은 꺼졌다. 이제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빚을 내서 흥청망청 마셨던 샴페인의 청구서가 날아올 시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와 같다. 배 밑창에는 이미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갑판 위에서는 여전히 바이올린을 켜며 우리는 괜찮다고 춤을 추고 있다. 오늘 일부에서는 그 멈추지 않는 연주 소리를 뚫고 배 밑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팩트를 내 눈앞에 들이밀어주마. 도망치고 싶을 거다. 귀를 막고 싶을 거다. 하지만 들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아남는다. 성장판이 닫힌 공룡, 추격의 끝. 경제학에는 성장판이라는 게 있다. 사람도 청소년기에 키가 쑥쑥 크다가 성인이 되면 성장판이 닫히고 멈추지? 국가 경제도 똑같다. 영원히 고속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 문제는 우리가 멈추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다. 아니, 멈추는 걸 넘어서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다. 지난 50년 대한민국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냐? 우리는 추격자였다. 미국이, 일본이 10년에 걸쳐 만든 기술을 우리는 밤을 새워 1년에 따라잡았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공부해서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았다. 그게 한강의 기적의 정체다. 우리의 피와 땀 그리고 시간을 갈아 넣은 결과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제 더 이상 베낄 게 없다. 우리가 1등이 되어버린 분야가 많으니까. 그런데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다. 우리가 일본을 쫓아갔듯이 이제 중국이 괴물 같은 속도로 우리 뒤를 쫓아왔다. 아니, 이미 우리를 밟고 지나가고 있다.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우리가 자랑하던 대한민국 수출 효자 종목들 이미 중국에게 점유율 다 뺏겼다. 그래도 기술력은 우리가 앞서지 않나요? 아들아, 착각하지 마라. 기술 격차? 이제 1년도 안 난다. 어떤 건 중국이 더 좋다. 그런데 가격은 중국이 절반이다. 네가 사장이라면 한국 물건 쓰겠니? 중국 물건 쓰겠니? 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원천 기술과 특허로 우리를 누르고 밑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미친 가격 경쟁력과 물량으로 치고 올라온다. 이걸 경제학자들은 점잖게 샌드위치 신세라고 부르지만 아빠가 보기엔 이건 샌드위치가 아니다. 호두까기 인형 속에 낀 호두다. 위아래로 짓누르는 힘을 못 이겨서 바사삭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면서 정신 승리만 하고 있다. 성장판은 이미 닫혔고
뼈는 늙어가는데 마음만 국가대표 운동선수인 줄 아는 거다. 이 인지 부조화,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첫 번째 병이다. 인구 소멸, 흑사병보다 무서운 공포.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건 버틸 수 있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백약이 무효한 진짜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바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아들아, 작년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다. 이 숫자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감이 오니?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때도 인구가 이렇게 빨리 줄지는 않았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우리보다 애를 더 많이 낳는다. 전 세계 인구학자들이 한국을 보며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집단 자살 사회라고 한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국민 스스로가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생명을 잇지 않겠다고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이건 단순히 아기가 안 태어난다는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건 시장의 붕괴를 의미한다. 생각해봐라. 사람이 태어나야 기저귀를 사고 학교를 가고 집을 사고 차를 산다. 사람이 있어야 세금을 내고 네가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을 내준다. 그런데 받아줄 사람이 없다. 지금 태어나는 저 0.6명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너와 나 그리고 수많은 노인을 다 먹여 살려야 한다. 한 명이 노인 선옷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세상. 그게 네가 맞이할 20년 뒤의 미래다. 가게에 손님이 끊기면 그 가게는 망한다. 이건 진리다. 대한민국이라는 가게에 손님 인구가 끊겼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돈 좀 쥐어주면 낫겠지라며 몇 천만 원 지원금 타령만 하고 있다.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낳는 게 아니다. 미래가 없어서 안 낳는 거다. 이 처절한 절규를 기득권 어른들만 모른 척하고 있다. 부동산이라는 종교, 폭탄 돌리기. 성장은 멈췄고 사람은 사라진다. 그런데 이상하지? 서울의 아파트 값은 여전히 미친 듯이 비싸다. 강남 아파트 한 채 팔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저택을 사고도 남는다. 도대체 이게 정상일까?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종교를 믿어왔다. 이래서 돈 버는 건 바보짓이다. 빚내서 아파트 사두면 벼락부자 된다. 온 국민이, 기업이, 은행이 이 믿음 하나로 거대한 모래성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아들아, 딸아, 경제 원리는 냉정하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된다. 집값이 계속 오르려면 누군가 내 집을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바보가 계속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앞서 말했지? 인구가 사라진다고. 너희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미래의 아이들은 아예 태어나질 않아서 못 산다. 사줄 사람이 없는데 가격만 천정부지로 솟아있다. 우리는 이걸 거품 버벌이라고 부른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마지막 폭탄을 누가 끌어안을지 눈치 게임을 하는 도박판이다. 정부는 그 폭탄이 자기 임기 중에 터질까봐 무서워서 계속해서 대출을 풀어주고 집 사라고 유혹한다. 젊은 너희들에게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너희를 그 폭탄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 속지 마라. 인구 구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그 어떤 정책도 그 어떤 대통령도 집값을 영원히 떠받칠 수 없다. 이 거품이 꺼지는 날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 더 처참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콘크리트 덩어리는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침묵하는 카르텔, 그들은 샴페인을 마신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가 이렇게 뚜렷한데 왜 TV를 켜면 아무도 비상사태다, 허리띠 졸라매자라고 말하지 않을까? 왜 정치인들은 맨날 김건희니 이재명이니 하는 가십거리로만 싸우고 정작 중요한 저출산 대책,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이야기는 쏙 뺄까? 이유는 간단하다. 표가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늙었습니다. 이제 빚 갚아야 합니다. 연금 더 내고 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진다. 대신 그들은 달콤한 마취제만 놓는다. 지원금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짓겠습니다.
세금 깎아드리겠습니다. 당장 기분 좋은 모르핀을 주사해서 너희가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든다. 나라의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든 말든, 다음 세대가 빚더미에 깔려 죽든 말든, 당장 내 임기 5년 동안만 폭탄이 안 터지면 그만이라는 신보다. 이건 직무유기를 넘어서 범죄다. 선장이 배가 가라앉는 걸 알면서도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하고 자기들끼리 구명정에 타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게 아빠가 쉰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은 이유다. 방송사가 광고주 눈치 보느라 못하는 이야기, 정치인이 표 계산하느라 숨기는 이야기,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말해줘야 하니까. 아들아, 딸아, 정신 차려라.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환상을 버려라. 틈새를 찾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 일부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지? 그럼 우린 다 죽으란 말이냐? 이민이라도 가란 말이냐? 라고 묻고 싶지? 아니, 도망치라는 게 아니다. 죽으라는 건 더더욱 아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그건 인정하자.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까지 끝난 건 아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멍하니 있지 않는다. 남들이 선상의 파티에 취해 있을 때 조용히 구명조끼를 챙기고 탈출할 경로를 찾는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늙어가고 있지만 그 혼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은 반드시 있다. 부동산 신화가 무너져도 새로운 부의 기회는 반드시 생겨난다. 국가가 너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책임질 실력을 키우면 된다. 남들이 대한민국 망했다고 술 마시며 한탄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눈을 뜨고 살아남을 틈새를 파고들어야 한다. 다음 2부에서는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자본주의의 가장 은밀한 비밀. 왜 국가는 너를 금융 문맹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왜 너희가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그 소름 돋는 돈의 역사와 거기서 내 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마. 기억해라.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아니, 그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릴 수도 있다. 아빠가 내 옆에 있다. 다음 영상에서 보자.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